논어를 읽기에 앞서서 대동과 소강. 우리는 논어를 읽기에 앞서서 먼저 대동과 소강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전해오는 중국의 고대 문화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대동과 소강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동과 소강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기예운편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죠. 예전에 공자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에 참석했다. 제사가 끝난 후 공자는 누각에 올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공자가 길게 한숨을 내쉰 것은 아마도 노나라의 앞날을 한탄한 것이리라. 곁에 있던 제자 자유가 물었다. 스승님, 어쩐 일로 한숨을 내쉰 것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큰 도가 실시될 때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세 왕조의 훌륭한 인물들이 통치할 때는 비록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볼 수는 없으나 기록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여기서 옛날을 1. 큰 도가 실시될 때와 2. 하, 상, 주 세 왕조의 훌륭한 인물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도, 즉 대도가 실시되던 때는 이른바 대동사회이고, 하, 상, 주 세 왕조의 훌륭한 인물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바로 소강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는 소강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단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훌륭한 인물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소개했지 결코 세 왕조의 모든 시기를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미리 밝혀야 할 것이 있는데, 하, 상, 주 세 왕조의 훌륭한 인물이란 잠시 후 아래에서 언급되는 6명의 군자라는 점입니다. 큰 도가 실시될 때는 세상이 모든 이들의 것이었다. 인품이 훌륭한 인물이 선택되었고 또 재능이 있는 이가 선발되었다. 신뢰가 중시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보살핀 것이 아니었고 역시 자기 자녀만 돌본 것이 아니었다. 임금을 선발할 때 사람들은 혈통이나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인품과 행정 능력만 보고 뽑았는데, 이것이 바로 대동사회의 선양제도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를 설명할 때마다 종종 대도, 즉 큰도 또는 천도, 즉 하늘의 도라고 불렀다는 점인데요. 즉 노자의 도는 대동과 관련된답니다. 18-1 큰 도가 폐기되면 어짐과 의로움이 출현한다. 34-1 큰 도는 두루 미치기 때문에 그가 지배할 수 있다. 9-5 공을 이루면 자신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그리고 남의 부모와 자녀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봤다는 말뜻은 대동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과 공생을 실천한 사회였음을 의미하고 있죠. 노인들은 천수를 다하다 죽고 젊은이들은 재능을 펼칠 수 있었으며 어린이들은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늙어 부인이 없느니 환, 늙어 남편이 없느니 과, 부모 없는 어린이 고, 자식 없는 노인 독과 장애인들 모두가 보살핌을 받았다. 모든 남성은 일자리가 있어 자신이 속한 직분이 있었고, 모든 여성은 남편이 있어 자신이 속한 집안이 있었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복지제도와 유사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환, 과, 고, 독 이 네 가지 계층은 사회의 최약자층을 대표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에는 장애인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무시받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둘,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녀들을 연결해줘서 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귀히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자기 집에 보관하려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 힘을 들여 애써 일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얄팍한 계략이 통하지 못하고 도적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밖의 대문을 잠그지 않았으니 이를 대동이라고 일컫는다. 계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잘나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따라서 귀한 물건을 귀히 여기되 나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나 그것이 반드시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타인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므로 남의 집 대문을 열고자 하는 탐욕이 일지 않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도가 사라졌으니 세상이 자기 것만을 챙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모시고 자기 자녀만을 챙겼다. 재물과 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다. 지배계급들은 세습을 예의로 삼았고 성 주위에 둘러 판 연못인 해자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예와 의로움을 기강으로 삼았다. 그들은 예의와 의로움으로 임금과 신하관계를 바로하고 부모와 자식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조화롭게 하였으며 제도를 설치했다. 또 논밭의 경계를 명확하게 가르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를 존중하고 공적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 이에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권모술수를 쓰기 시작했고 나아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한나라의 우, 상나라의 탕,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성왕 및 주공은 모두 예와 의로움으로 시비를 가렸다. 이 6 군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예를 대단히 중시했다. 이 6 군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하상주 세 왕조의 위대한 인물들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군자는 소강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 6 군자가 중시한 예의와 의로움은 공자가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이가 있다면 설령 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처벌하여 백성들이 그것을 재앙으로 삼았으니 이를 소강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그토록 강조한 군자는 인격이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훌륭한 정치가, 즉 리더들을 지칭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공자의 현실적 목표는 대동에 있지 않고 바로 소강사회로의 복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대동과 소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대 중국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옛날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뜻을 지닌 상고시대. 둘째, 우임금이 세운 하나라. 셋째, 탕임금이 세운 상나라.
상나라는 은나라로 부르기도 하지요. 그 다음이 무왕이 세운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는 서주시기와 동주시기로 나뉘고 동주시기는 춘추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천자가 되자 훗날 태왕으로 추존된 겁니다. 물론 이후로 또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5대 10국,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의 사상이기 때문에 전국시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자가 죽은 이후의 역사라 공자도 몰랐을 테니까 말이죠.